오늘 정치마수다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정수석권은 봉합된 거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없던 걸로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정말 소통수석이 이미 밝혔기 때문에 없던 건 아니겠죠. 이제 다 이제 수습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습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일단락됐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정확히 일단락됐다. 그 용어를 사용하면 그래서 일단락됐다는 그 표현 자체가 이제 이 사안 가지고 더 이상 뭐 뉴스가 된다거나 뭐 갈등이 계속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 인사 좀 지켜보셨죠? 네네. 뭐 이 직설적으로 여쭤보면 네. 윤 총장 측, 검찰 측 요구와 어떤 중간쯤 부분에서 봉합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는 예. 게요. 이미 그 검사장 인사할 때 이미 좀 이렇게 분란은 있었지만 예. 그 분란의 핵심은 결국에는 그 대검에 있는 그 부장들, 그러니까 이른바 총장의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나랑 편한 사람과 좀 맞춰달라.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 갖고 약간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장관의 기본 인사 기준은 그동안 너무 인사가 잦았기 때문에 그 좀 최소화한다?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조직 안정을 가져온다는 거였고, 이른바 지금 이번에 그 문제를 삼고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예. 뭐 예를 들면 그 민감한 수사들. 반필건 형사일부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오부장이라든가 뭐 기타 그 김학의 사건 수사팀 그 이정현 부장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인사한 지가 한 7,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보통 간부 인사는 1년 단위로 한다는 걸 볼 때 인사가 안 될 것으로 저도 예상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거 저 정권에 불편한 사람들을 좀 교체하기 위해서 인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했지만 예. 결국에는 장관이 발표한 대로 그냥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인사를 최소화하는 그 폭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원래 인사 대상이 별로 아니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아까 그 리포트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대검 차장검사가 어떻게 보면 피의인 사건에 있는 분들이 네. 이거는 안 된다는 식으로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네.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검사는 일반 평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급자가 제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예, 글쎄요. 예.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그 대검 차장의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인사의 기준이나 원칙을 얘기하는 거여서, 그리고 그 부분을 준수해달라고 사실상 요구하는 거여서 권한 없는 행동이고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속 여당 여쭤봤는데 하나 더 여쭤보고 야당 넘기겠습니다. 그 야당 측 주장은요. 네. 리더십의 타격, 네. 레임덕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레임덕이나 뭐 리더십의 타격이라고 예. 하면 어떻게 보면 뭐 공직기관 문란이 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김영환 민정수석 사례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예. 근데 김영환 민정수석 사례는 이 건과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영환 민정수석 건은 김영환 민정수석이 이른바 민정수석실 내에서 패싱을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른바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비서관과 그다음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거래를 통해서 이제 모든 걸 좌우해놓고 향후 또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회에서의 출석은 그 내부적인 사정을 전혀 모르는 예. 김영환 민정수석의 출석을 강요하면서 일이 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국회 나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증을 하라는 것과 비슷한 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사표를 던지면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거는 이미 청와대에서도 이른바 그 소통수석이 직을 걸면서 밝힌 것처럼 뭐 이렇게 그 민정수석실 내부에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등한 입장, 대등한 입장이거나 뭐 그런 부분인, 그리고 서로 권한이 전혀 다른 민정수석과 그 장관 사이에 어떤 인사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알겠습니다. 예. 근데 레임덕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레임덕이냐. 그러나 리더십의 타격, 네. 분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갈등이 사실은 정상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갈등이 적어도 청와대에서 인사와 관련된 갈등이 외부로 노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어떤 이제 리더십의 타격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력해서 결국에는 그 대통령께 이제 어떤 인사에 관한 자기 어떤 걸 일임한다. 민정수석이 자기의 어떤
그 신문에 관한 문제를 전부 대통령께 이름하겠다 하면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향후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잘 수습할 거라고. 자들은 이 어떤 민정수석권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네. 새로 민정수석 교체하기 전까지 임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당에서 소문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부분을 뭐 여당 내에서 무슨 의견이 나오는 건 없고요. 예. 오히려 대통령과 신현수 수석 사이에 워낙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오면서 서로 간에 형성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지금 잠깐 땜빵용으로 일단은 그냥 그러니까 표명을 보류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임했다는데 아직 청와대 발표는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만류했고 그래서 이걸 일임했기 때문에 결국에 대통령의 의사대를 다시 밝힐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일단락됐다라고 표현은 그렇게 했던 걸로. 좀 길었는데요, 여당 얘기가.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신현수 민정수석과 관련한 어제의 상황을 보면은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다음에 오늘 대부분의 조간 신문들이 봉합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락이라는 단어보다는 봉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지난 주말에 의사를 굽히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오후에 이제 바뀌어서 발표가 그렇습니다.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 전 대통령과 신현수 민정수석 간의 오래된 관계, 인간적인 관계, 그다음에 대통령이 잘 되기 바라는 신현수 수석의 개인적인 충정, 그리고 이 정권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합쳐져서 그동안 민정수석을 못할 지경까지 갔던 그 사항들을 스스로 좀 묻어버린 거지.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단추 하나, 조간신문 하나 보니까 그 법조계 지인이라고 하면서 어제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만둘 거라고 자기는 감을 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정수석 간에 무언가 민정수석이 약속을 받은 게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40여일 전 지난 연말에 민정수석이 이제 새로 되면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단순한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공수처의 역할, 국정 운영 방안, 그다음에 또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처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과 부딪혔을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많은 것들이 본인 의사대로, 본인 의중대로 안 돼서 사의를 표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 전체 중에 일부 어딘가 대통령이 또다시 말씀을 민정수석과 한 게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본인의 사의 뜻을 좀 접었을 거고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의 관계가 많이 작용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 관련한 어제 상황은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대통령의 리더십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다 있죠. 이게 지금 그 2월 7일 일요일 날 발표가 된 박범계 장관이 재가를 받았다는 그 인사안에 대해서 이게 내 뜻이고 이 방향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면 이런 논란 하나도 안 생겼을걸요. 근데 대통령이 여전히 선택적인 침묵을 하시면서 그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도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 사의를 그냥 뭐 일임한 사의에 대해서 청와대는 여전히 그에 대해 사의를 아예 걷어들였다 아니면 이거를 뭐 언젠가 또 하겠다라고 굳이 답변을 안 해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이게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7월인데 이 한 5달 정도 대충 지금 중간에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시끄러운 건을 좀 묻어두는 봉합 국면으로 갔지 이게 완전히 명료하게 해결됐다라고는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약속 충분히 이상 아니 또 혹시 추가로? 뭐 여기 청와대에서 저 대변인께서 참모로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뭐 자신의 본인의 뜻을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표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어떻게 보면은 언론들의 해석 논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계속 근무하기로 했고 대통령께서도 그걸 원하신다고 의사를 표시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뭐 해석의 차이고 해서 그건 뭐 여기서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박 대변인님 청와대 계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그 대검 차장 발표, 그거는 민주당 여당 측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뭐냐면 피인 사건자가 이거 가이드라인을 임명권자한테 제시하듯이 이건 요청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확히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게 대검 차장으로서의 얘기를 한 건지 출근길에 늘 기자들 묻지 않습니까? 그때 인사위원회가 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위에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검찰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검찰이라는 거는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다른 그 정부 조직과 달리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검찰의 인사라는 게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정치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거든요. 검찰총장도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일정 정도가 추려져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조남관 차장이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그 취지는 만약 그렇다면 뭐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인사권자 인사 발표가 있기 전에 대검 차장이란 분이 언론에 나와서 출근길에 이건 안 됩니다를 딱 못 박는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예전에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게 인사권에 엄청난 침해 요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극단의 잘못된 대통령 인사권의 침해다라고까지 해석하는 건 좀 무리한 해석 아닌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혹시 재발언하시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입장들을 밝혔는데 그 부분이 좀 받아들여져서 저 검찰로서는 이제 앞으로 열심히 잘 국민의 뜻을 따라 수사를 해나가겠다. 이 정도의 의견 표명이라면 당연히 되겠죠. 근데 지금 아까 그 자리는 본인이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만나서 인사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본인의 입장을 공개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공직자라면 본인이 얼마든지 인사위원회 가서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그 회의의 내용이 비밀이에요. 공개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다 더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하라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의견 개진이 저런 방식으로 돌출 발언에 의해 한 번도 저런 케이스를 본 적이 이전에 없거든요. 근데 돌출 발언에 의해 저렇게 공개되고 마치 검찰과 법무부가 이미 인사안에 대해서 갈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외부를 표출시키는 저 행동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신다면 저는 거긴 동의를 할게요. 굳이 굳이 동의를 하시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총장이 아닌 차장으로서 해야 될 얘기가 있는 거고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검찰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될 본인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건을 얘기했지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를 했고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인사 관련해서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저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여야의 어떤 입장이 있다는 거 이해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생각드는 건 박 대변인님이 청와대에 계실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났으면 똑같은 논평을 하실까 하는 생각은 좀 그렇진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이렇게 무리하게 인사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혹시 이 건 관련해서 추가로 혹시 말씀하실 거? 충분히 됐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협의가 된 줄 알고 대통령은 제가 하셨고 이후에 대통령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대통령을 자꾸 장막 속에 두지 말고 명료하게 대통령의 뜻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재가를 받으려면 서면으로 재가를 받거나 전자결제를 형식으로 받거나 사실 확인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꾸 의혹을 키워서 스스로 리더십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훼손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흔한 말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인사 과정은 전부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도대체 인사안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대통령께서 반응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사가 내려진 거다 이런 걸 다 밝혀달라는 건데 그걸 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계셨으니까 그걸 다 밝히면 이게 논란이 해소가 되나요? 왜냐하면 소통수석 입장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싱 없었다.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과 민정수석 사이에 그 인사안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다. 의견 대립이. 근데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중재안을 시도하려고 했고 근데 그 중재안 시도 과정에서
저기 그 박범계 장관의 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바람에 민정수석이 이제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 갈등이 있었다라는 점까지는 다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한 그 근데 그 이후의 보도를 보면 뭐 장관이 뭐 저기 대통령을 속이고 뭐 결재를 받았다는 등 뭐 사후 결재를 받은 거 아니냐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것뿐인 거지 이미 정확한 입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하면은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가 없는데 인사 발표를 했다. 그럼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만 확인해 주면 돼요. 예. 이 발표된 인사안이 그러니까 2월 7일 일요일 날 이례적으로 발표된 인사안이 대통령 뜻이다. 예. 두 번째는 전자결제를 했다면 몇 시 몇 분에 기록은 분명히 나올 테니까 이렇게 결제하셨다. 아니면 누군가가 인사안을 들고 서면으로 대통령을 뵙고 결제를 받았다면 재가를 받았다면 주변에 경호 기록이 굉장히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갔다 나왔다 다 남아있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가서 이런 형식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거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왜 그거를 굳이 감춰요? 그러니까 분초 단위로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고 뭐 이것까지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만 확인이 되면 신현수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 박범계 장관의 뭐 인사 패싱 논란, 지금의 무슨 대통령의 리더십 이건 다 해결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청와대가 마다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니, 불필요한 논란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를 들면 그렇게 밝혀진 팩트 안에 또 그 팩트 해석을 붙여서 또 거기에 내부에 또 다른 어떤 분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논란 필요 없이 이건 대통령이 결정한 거다. 이게 대통령이 결정한 게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의 뜻대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뜻대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절차상 그다음에 또 둘 사이의 어떤 협의상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 의견 대립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절차에서 약간 배제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인사에 관한 불만이 있었다. 이 정도까지 다 이제 밝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사실은 인정하고 밝힌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당이 사인했다 그러는데 그럼 사인 보여줘 이런 반론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뭐 굳이 못 보여줄 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결제했으면 전자결제 위에 결제한 시간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어떻게 결제하셨고 아니면 누가 들고 들어갔으면 그때 누군가가 본관 내지는 관저 내지는 아니면 그 지금 비서동에 있는 삼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갔거나 뭐 제가 제3자 언론으로서 여쭤보고 싶으면 대통령이 내가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꼭 굳이 그걸 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거기는 뭔가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가 없는 상황에서 우선 인사안을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 패싱 논란이 있고 이 근본 이런 문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감찰 얘기를 하고 사의까지 표명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의혹이 한 덩어리잖아요. 이 의혹의 한 덩어리를 해소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어제 하나 재밌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이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논란이 좀 잦아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로 논란이 잦아들었다고 봐요. 만약에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이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접종을 하신다면 이 지금 여야 간에 무슨 기미상궁이 나오고 뭐 이 별의별 이 논란들은 다 없어지는데 지금도 이게 어떤 연유를 통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제가 하셨다.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은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박범계 장관 뜻에 맞춰서 대통령이 제가 하신 거다라고 하면 이 논란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논란이에요. 청와대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후제가 근거 없고 그러니까 전혀 아니고 사실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무슨 민정수석이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다. 이것도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 얘기다. 아니다. 근데 사인은 보여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든 뭘다 들어오셔서 같이 해야 된다 이 하셔야지. 얘기죠. 네, 양쪽 충분합니다. 주장 다 아시고 그리고 아까 아스트라제네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하나 정치권에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들어오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나오시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는데 정치권에 자꾸 이거 너 위험하면 대통령부터 맞아라 뭐 이 논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접종 거부감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질병 그러니까 그 정부 당국에서 오히려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식약처 맨 처음 발표 그거 처음에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가면 전 지난 가을까지 가는데 일단은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좀 명료하게 투명하게 정리가 됐다면 하는 아쉬움.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그 접종 보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합니다마는 백신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어요. 국민들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 등에서 굉장히 좀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처음에는 90% 이상 백신 접종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맞겠다는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조사에는 40%대까지 떨어진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은 정부 당국에서 오히려 이 불신을 좀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나. 자초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 저는 그걸 약간 악화시킨 부분이 있다고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전문가들은 계속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측면이 아니고 신중한 접종을 하라는 식약처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임상이 충분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보자는 얘기일 뿐이라고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나서가지고 대통령 먼저 맞아야 된다, 뭐 맞으면 김이상궁이다 이런 논쟁을 벌이니까 국민들은 아 진짜 뭐가 불안하구나 하고 오해를 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정치권에서 이걸 뭐 대통령이 먼저 맞으시냐 말이야 논란이 좀 촉발되면서 시끄러워져서 국민들이 신뢰가 떨어지는 거. 근데 그 안에서 저는 또 여야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야당 정치인이 그 대통령 뭐 이전 상황이라면 대통령 먼저 맞아주시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외국 지도자들도 많이 먼저 맞았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논란까지 가면 되는데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얼마든지 맞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이 논란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데 마치 거기에 무슨 호위무사인 양 누군가 나타나서 뭐 대통령을 모독하냐 이게 뭐 실험 대상이냐 또 한쪽에서는 김이상 이러다 보니까 어수선해지지 않았나. 근데 저는 유승민 의원의 그 태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아스트라제네카 논란이 어떤 논란인지를 모른다면 정말 무능한 거고 알고도 그런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지도자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논란은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아닙니다. 그게 효용이 있냐, 효능이 있냐 없냐 65세 이상에 그 부분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은 이미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여당에 여쭤보니까 그 정청래 의원 발언도 분명히 어떤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발언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워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실험 대상이냐. 그런 부분은 좀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 아까 제가 야당에 여쭤보던 게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어떤 그 본질과 상관없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한 번 또 그 접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정청래 의원은 또 무슨 실험 대상이냐는 이상한 어떤 얘기로 또 한 번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러면서 국민들의 어떤 접종에 대한 자꾸 정치권의 그 논쟁으로 쓸데없이 국민들이 접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사용 자체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글 전반을 읽어보면 아무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수용성에도 그러니까 이제 접종 대상자 90% 이상이 맞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그 대통령이 맞아야 뭐 이 안전성이 확인되고 검증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실험 대상으로 근데 논리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의 어떤 발언, 그 단어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건 정치인들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정기현 질병청장이 그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기도 했는데 뭐 단어 사용이 부적절함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접종 관련해서 야당 좀 여쭤보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은 뭔가요? 의사협회 지금 그 논란 관련해서 법 관련해서 의사협회 논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사협회가 좀 무리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좀 당장 그 의료진이 굉장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좀 과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자체가 뭐 다른 전문 직종 모두 다 그리고 국민들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충분히 뭐 큰 죄를 지으면은 면허가 정지되고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협의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평가를 합니다만 작년 건과 올해 건을 한번 유추해 보면 작년에도 지방 공공의대와 그다음에 그 지방에서의 병원 그 개원 허가 문제로 한번 또 이런 홍역을 치렀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면서 의료진의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때였어요. 그때 왜 보건당국은 그리고 지금도 백신 접종을 앞두고 왜 지금 꼭 그게 2월 20 며칠이죠. 오늘 그리고 3월 달 안에 꼭 처리돼야 되는 법안인가? 이게 좀 지나고 나서 해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그렇다면 진작 좀 했었거나 뭐 이런 건데 왜 이때
저 법안을 처리해야겠다고 이렇게 의협이 반발하게끔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이라기보다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협 전체가 지금 의협이 이걸 가지고 백신 접종 안 하겠다고 나서는 건 굉장히 무리한 거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왜 여당이 굳이 이런 법안들 그다음에 작년 같은 상황에도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지금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부의 이 처리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 이건 뭐 정부법은 아니고요. 뭐 의원입법으로 처리된 것이고 이건 21대 국회 개원하고 그 직후에 바로 제출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만 제출됐느냐? 그 이전부터 계속 제출이 되어왔던 법안이고요. 사실은 2000년까지는 원래 있었습니다, 규정이. 근데 2000년 7월 달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끼워 넣기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나 설명 없이 요 부분만 한 호, 그러니까 이 금고 이상의 그 결격 사유 규정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위헌 논란이니 뭐 형평성 문제니 아니면 가혹하다느니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 어떤 여망이 제대로 담겨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21대 국회로 어떻게 보면 국회 지형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1, 2년 동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심리한 끝에 심사숙고한 끝에 이제는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가 그러면 뭐 그 코로나 상황이면 모두 더 일찍 할 수는 없었나요? 저 대변인 지적대로? 21대 국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대 국회 개원 즈음에 이 법안이 바로 제출은 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근데 논의 과정은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논의 과정이 있는 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걸린 것이지 이게 이 시점 뭐 접종 시점에 딱 그걸 통과시키겠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를.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런 어떤 그 혼란 중에 하나가 이재명 지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의사면허 재시험을 명분도 없이 다시 보게 해줘서 이런 일을 조장했다 차라리 정부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의사 면허 재시험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의료 인력 수급에 관한 깊은 고민 때문에 뭐 있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형평성 문제에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여당도 거기에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죠? 여전히 공감하지만 의료인들이 의료인 수급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 부분을 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그 비상 상황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없고 이렇게 또 보건시켜 주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보탤게요. 그러니까 저 뭐 평소에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 보면 헛슬 플레이 한다고 그러고 헛슬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정작 야구 선수들은 헛슬 플레이에 대해서 높평가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전에 많은 정보를 분석을 하고 내가 위치를 제대로 잡고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플레이를 헛슬 플레이어들은 잘못하고 있다가 그걸 굉장히 도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부 여당이 약간 매끄럽지 않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저런 상황을 잘 보고 입법도 추진하고 정책도 추진한다면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쿵쾅쿵쾅 하는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시기적으로 싶은 건 잘못됐다. 과거에 국회 정치지형상 이렇게 이익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법안을 사실상 통과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고 이번에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에 막대한 표를 몰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는 해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당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아까 박 대변인 말씀하신 그 취지는 알겠는데 어떤 뭐 시기나 그런 부분에 뭐 야당으로서는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첫 발언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대변인도 그 사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한 인식의 공유를 하시는 거죠. 일단 의사협회 지금 주장이 그러면 지금 대응에 대한 무리하다라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면 첫 발언은 야당의 첫 입장은 이건 문제가 있다부터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렇게 빼놓고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분들은 여당에 반대하는 건 무조건 그냥 찬성하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인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그 부분이 소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공식적으로 종합 정리돼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뭐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 아닌가 싶고 아마 저희 당 지도부도 다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의사협회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게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 대한 그게 전혀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예. 제가 오전에 뭐 대변인들 논평을 좀 받아는 보고 있습니다만 의협에게 강경한 이 건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조금 얘기는 하고는 있는 것 제가 같더라고요. 아직 못 들어봐서 예. 찾아보겠습니다. 뭐 최대식 회장 지금 회장은 뭐 저 보수 정당에 가서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향후 뭐 공천 과정 한번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이게 정치로 해석하면 될 일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